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방부가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 작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의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한 뒤 철거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캠프마켓 내 조병창 건물의 존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자세히 좀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캠프마켓 부평숲 추진위원회에서 안정근 위원 나오셨고요. 김형회 부평 평화복지연대 대표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인천 평화복지연대, 부평 평화복지연대는 지역사회 이제 시민 활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주민들께서 좀 아실 것 같고요. 일단 그 주민 대표자로 나오신 캠프마켓 부평숲 추진위원회 안정근 위원께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모임입니까? 저희들 소개를 하자면 이게 만들어진 걸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역사 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지 즉 캠프마켓 내 폐건물 존치를 외쳤고 저희는 몇십 년간 오염된 채로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온 폐건물과 오염물의 신속 철거 및 완전 정화를 원해서 인천시 부평 주민들이 일부 이런 시민단체 같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고 저희들이 분노하면서 모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원 온라인 활동이 일어나면서 2021년 10월 캠프마켓 부평숲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요. 저희는 미군부대 반환지가 완전히 정화돼서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수공원이나 숲공원이 속히 들어서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례에 걸쳐 13,000명 이상이 참여한 그 캠프마켓 폐건물 철거 청원 그리고 온 오프라인 서면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인천시청 캠프마켓과와 환경공단, 국방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영애 대표님께도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국방부에서 조병창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한다는 소식도 몰랐었고 또 그에 반대를 해서 인천시에 좀 중단을 요청을 한 거고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우선은 전혀 저희가 몰랐고요. 예. 저희가 철거가 진행 중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왜 그래서 속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9월 15일 그 나상길 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도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유정복 시장님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9월 15일인데 9월 7일 날 국방부와 인천시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합의했다고 예. 제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장님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고 뒤에서 공무원들은 철거를 합의하고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 언론도 수기경청회나 시민 참여단을 통한 주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유포가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양쪽에서 이해하는 의견 차들이 있는데요. 일단 인천시를 상대로 또 그 시장 면담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양쪽에 다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저희는 유정복 시장님을 만나서 인천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캠프마켓과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캠프마켓과가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뭐 과거에 수기공청회라고 진행했던 것들의 문제점들을 다양히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저희는 이제 계속 인천시 캠프마켓과랑 소통하면서 이게 철거가 미뤄질수록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낭비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뭐 더 나아가서는 환경공단 전문가하고도 저희가 인천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확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지금 시민단체 측은 이제 철거를 반대를 하면서 또 인천시와 접했잖아요. 어떤 입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인천시장님은
이 철거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추후에 다양한 소통, 시민 소통, 네. 전문가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원론적인 원칙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일단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했고 철거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좀 이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오염 정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또 계속 기다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좀 뭐 이렇게 듣고 계신 바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인천시장님 면담 과정이나 예. 담당 주무부서랑 간담회 속에서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포함되는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좀 인천시 측에서도 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이거는 이제 이전 그 박남춘 시장 때도 활동을 했던 일인데 수기 과정이 적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찬반 의견들이 그 안에서도 좀 존재를 했던 것이고 존치 여부, 조병창 건물의 존치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분위기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5기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31일까지 임기였고요. 그 과정 속의 얘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뭐 존치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인 거고요. 처음엔 존치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을 전제로 한 철거로 했다가 다시 이제 존치를 결정했는데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결정인 것 같아요. 2022년 4월 11일 날 지금 캠프마켓 지금 B구역에 있는 인포센터에서 이 문제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 관련된 특위를 구성을 했어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그래서 4월 4일 날 1차, 4월 11일 날 2차 토론을 했고 그 결과 투표까지 갔는데 실제로는 9명 중에 8명이 존치를 한 상태에서 토양 정화를 하자라고 결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참여위원회 공식적인 결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당시에 이제 오염 정화를 배경으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느냐, 또는 남겨놔야 되느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그 당시에 인접 그 거주하고 있는 또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우선 저희는 이제 그 시민참여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집단화되어 있는 분들로 느껴졌었고 뭐 대표님 계시지만 평화복지연대 그리고 뭐 부평사랑회 사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편향적일 수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것에 저희들은 이들을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이 참여한다라고 했지만 시민은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고 뭐 이런 것들은 공론화 과정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애초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이익 또는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시민참여위원회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토론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나을까 뭐 정말 밥벌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저희가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사실은 공론화 과정, 뭐 민주화 과정 이런 것들 우리가 좋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되는 시민단체들이라면 사실 본인들이 더 나서서 그런 구성이나 인원들에 대해서도 또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본인들의 얘기만 하는 자리인 거죠. 예. 일단 이 조병창 건물은 역사 문화적 가치 어떤 보존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원화 쪽으로 약간 철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주장이 있는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주민들이 그 실제로 원하는 건 뭘까요? 좀 뚜렷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기를 키우는 아기 아빠인데 그러니까 아기가 당장에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고 싶은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일찍 철거가 되고 정화가 됐더라면 지금 다른
그 미군 반환지들처럼 예. 공원을 실제로 향유하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염 정화도 안 돼서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거 우리가 미군 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향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주민들의 어찌 보면은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사실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녹지도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녹지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의 삶 그리고 여유, 뭐 심리적 안정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부평구가 이렇게 또 설문조사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소 역사 문화적인 학문들로 그 이제 사안들로 다 편향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에서조차 전부 다 주민들은 역사 문화적인 공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을 원한다라고 외치다 보니까 그 뭐 그래서인지 설문조사를 도중 중단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민들의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시민 투표를 한다면 한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당장 깨끗하게 철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또 거기를 공원으로 향유하자가 아마 의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역사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제 잔재의 또 수탈과 어떤 피해의 상징적인 곳이 바로 조병창 또 부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역사 문화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역사 문화 가치 같은 경우에 사실 시민 단체들의 말에 속을 뻔했는데요. 그러니까 조병창이 말 그대로 조병창일 줄 알았어요. 근데 조병창으로 추측되는 건물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제가 썼다는 시간은 6년이고 미군이 썼다는 시간은 70년인데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게 6.25 때 한국전쟁 때 어떤 이 폭발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건물의 원형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건물 원형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게 70년간 미군에 의해서 리모델링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로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건 문화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시민단체들이 조병창, 일제시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희는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아간다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냥 친일파랑 똑같은 겁니다. 예. 건물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니까요. 예. 그 일본 극우파들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아마. 일본 제국주의 역사가 그대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남겨주더라. 얼마나 좋을 일입니까? 예. 일단 김영애 대표께서는 또 그간에 반론을 좀 해야겠네요. 예, 말씀하시죠. 예, 우선은 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역사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최우선 가치가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랑 토론 속에서도 진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끝까지 정치를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좀 이렇게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단적인 예가 이거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A 구역, B 구역은 반환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구역을 보면 이게 시민참여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역사를 강조했으면 다 존치하자고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민참여위원회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A 구역은 특히 오염도가 심해갖고 지금 보면은 21개 건물 중에 이제 대부분을 철거를 했고요. 23개 중에. 그리고 B구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50% 정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물도 존치를 결정된 게 아니라 보존하고 있는 유보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역사적 가치만 근본적으로 따져서 안전을 무시하고 존치만을 주장하는 좀 것으로 좀 오해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게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좀 깊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뭐냐면 지금 폴란드의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조상들이 거기서 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엄혹한 슬픔의 역사인데 그걸 이제 존치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우슈비츠를 방문하고 자녀들 데리고 방문했던 자녀들은 거기서 조상들이 이렇게 아픔을 당했고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부모들의 조상들의 모습대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 속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예. 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인 인물로 좀 자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려하신 바는 알겠지만은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 올바로 삼는다 그러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아이들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을 각각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게 좋을지 각각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의원님 의견 주시죠. 뭐 거의 10년에 가까이 시민단체들이 10년에 가까이 뭐 역사적 가치라는 이유로 어떤 폐건물들을 보존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실은 시민의 안전성 뭐 그리고 또 오염의 심각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뭐 타협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서 뭐 얘기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또 참 웃긴 게 오염도가 제일 심각한 건물이 조병창으로 추측되는 폐건물입니다. 근데 그런 건물을 남기면서 뭐 오염성이나 안전성은 뭐 이렇게 해결하면서 간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들을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던 폐건물을 미군 부대가 70년간 잘 썼는 그 건물을 그러니까 왜 상식적으로 아우슈비츠라는 대단한 역사적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여기 조병창 뭐로 추측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기술을 배웠다, 조병창에서 일을 하라고 선생님이 보냈다, 이런 어떤 역사적 문헌까지도 있는데 그 뭐 강제징용적 가치가 다른 것들도 훨씬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철거를 다 하고 깨끗하게 정화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에 만약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따로 아카이브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놀고 있는 뭐 진짜 부평박물관 남아 돌거든요. 그리고 뭐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공간들에다가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냥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의견이라면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그냥 이익단체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협의와 협상, 안전을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결과는 그냥 시민들의 의견대로 가야 된다. 그게 제 결과입니다. 예, 김영애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주민투표, 뭐 시민투표를 제안하셨는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주민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인천시랑 좀 공개적 토론을 좀 자주 해서 좀 내용들을 지금 제 상대편 측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든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든 또 공개적으로 좀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선은 이제 이게 2009년도부터 2030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것을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국비가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 시민의 또 혈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지역 주민들만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인천 시민의 공간으로서 어떤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역사문화라는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이후에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병창 내에는 지하 시설과 지하 호등, 지하에 다양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고요. 지상에도 또 조병창 건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콜라보를 이룬다면 전 세계적인 세계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부평 대우자동차도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러고 인해 부평 지하상가라든가 부평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역사가 역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역사지만 이것이 후대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한다면
충분히 좀 좋은 방향,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쪽의 입장을 좀 듣고 있는데요. 아마 수기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순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